파트 1 비대행 기법 이론 그 중에서 제3장 양방향 다중중복 관계 일정 계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비대행 기법은 비대행 기법과는 달리 선후행 자혹한 중복 관계를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비대행 기법은 잘 알겠지만 선행과 후행 자혹한 중복 관계를 SS, 그 다음에 FF, 그 다음에 SF, 그리고 FS라는 네 가지 종류의 중복 형태를 통해서 선후행 자혹한 중복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비대행 기법은 선행의 임의의 시점, 그 다음에 후행의 임의의 시점을 그대로 직선, 빌라인으로 연결해서 선후행 자혹 간의 중복 관계를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중복 관계를 표시하다 보니까 복수의 중복 관계도 표시할 수가 있죠. 복수의 중복 관계는 제1장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방향 복수의 중복 관계 표시도 가능하지만 양방향 복수의 중복 관계 표시도 가능합니다. 즉 비대행 기법에서는 선행 작업에서 후행 작업으로 향하는 정방향뿐만 아니라 후행 작업에서 선행 작업으로 향하는 역방향을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선후행 자혹한 복수의 중복 관계에서 정방향과 역방향을 함께 표시하게 되면 이를 양방향 다중중복 관계, 영어로는 two-way multiple overlapping relationship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향 다중중복 관계를 one-way multiple overlapping relationship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까지 그 발표된 모든 CPM 기법은 대부분 중복 관계를 표현하지 않습니다만 비대행 기법에서만은 중복 관계를 표현하죠. 그러나 비대행 기법에서의 중복 관계는 선행과 후행 간의 관계를 SS 또는 FF의 정방향 두 가지의 중복 관계를 통해서만 선행과 후행 간의 중복 관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대행 기법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선행에서 후행으로 가는 정방향 중복관계뿐만 아니라 후행에서 선행으로 가는 역방향 중복관계까지 한꺼번에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선후행 자혹 간 양방향 다중 중복관계를 한꺼번에 표현하다 보면 제2장에서 설명한 일정 계산 방법 그걸로 계산하다 보면 루프 현상이 발생해요. 루프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계산이라는 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진하면서 계속 일정 계산이 돼 가야 되는데 중간 지점에서 뒤로 빠꾸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역방향 비대행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전진 계산할 때 이미 계산된 조기 착수일 early start date가 반복적으로 계산되거나 후진 계산할 때도 이미 계산된 만기 착수일 late start date가 반복적으로 계산돼서 한 곳에서 회전하면서 정체되는 루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정 계산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대행 기법의 양방향 다중중복 관계에서 일정 계산을 할 때 이러한 루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일정 계산 방법과 원칙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대행 기법의 양방향 다중중복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루프 현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예요. 케이스 1은 뭐냐면 선행 작업 A의 후행 작업이 둘 이상인 경우. 자, 선행 작업 A가 있고 후행 작업 B가 있는데 선행 작업 A의 후행 작업이 B도 있지만 요 다음에 후행 작업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다만 B라는 액티비티는 선행 작업이 선후행 작업이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PDN 기법에서 컴파운드 릴레이션십에서 이런 관계가
흔하게 존재하는 거죠. B라는 액티비티가 A라는 액티비티가 완전히 종속된 경우입니다. 자, 케이스 2는 뭐냐면 선행 작업 A의 후행 작업이 딱 하나인 경우. 그죠? A에서 B로 다시 B에서 다른 후행 작업으로 가는 거죠. 대신 A는 후행 작업이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양방향 다중중복 관계를 계산할 수 있느냐. 루프 현상이 없이. 자, 케이스 1과 케이스 2. 이건 좀 다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일정 계산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양방향 다중중복 관계의 루프 현상을 해결하는 원칙입니다. 전진 계산할 때 forward computation이죠. 전진 계산하면서 양방향 다중중복 관계에서의 루프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선행 작업에서 후행 작업으로 향하는 BDM 연결 관계 중에 렉 값이 최소인 관계를 선택해서 후행 작업의 early start를 계산한다. 자, 선행에서 후행으로 향하는 BDM 연결 관계 중에 렉 값이 최소인 관계를 선택해서 후행 작업의 early start date를 계산한다. 자, A에서 B로 가는 정방향, 그죠? BDM 관계 중에 렉 값이 최소인 거. 지금 여기서 얘는 A에서 B로 가는 BDM 관계는 정방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 관계와 10-11 관계. 자, 2-0 관계는 지금 렉 값이 없죠. 그러나 10-11 관계는 렉 값이 3입니다. 자, 두 가지 BDM 관계 중에 렉 값이 최소인 요 BDM 관계를 선택해서 후행 작업의 early start를 계산한다. 볼까요? 자, A의 early start date가 지금 10일입니다. 10 더하기 2 빼기 0 하니까 요거는 B의 early start가 12가 나오는 거죠. 자, 10-11을 기준해서 한번 B의 early start date를 계산해 봅시다. A의 10 더하기 10 하면 20이 되는 거죠. 빼기 10이라면 얼마 돼갑니까? 9가 됩니다. 자, 2-0으로 전진 계산했을 경우 B의 early start date는 12가 되지만 10-11로 전진 계산하면 9가 됩니다. 9와 12 중에 맥시멈, 그죠? early start date는 맥시멈을 잡는 거죠. 11을 잡습니다. 자, 왜냐하면 선행 작업에서 후행 작업으로 향하는 연결 관계 중 렉 값이 최소보다 큰 BDM 연결 관계에 의해 산정되는 후행 작업의 early start date는 최소의 렉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ESD보다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최소의 렉 값을 갖고 있는 그 BDM 관계, 그죠? 요게 그 렉 값이 큰 그 BDM 관계보다 항상 더 큰 early start date를 계산한다. 지금 예를 들어 요거는 10이지만 요 관계로 하면 9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정방향 비대행 관계 중에 렉 값이 최소인 비대행 관계를 선택해서 후행 작업의 early start를 계산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후행 작업에서 선행으로 역행하는 연결선, 이걸 역방향 비대행 관계죠. 그죠? 역방향 비대행 관계는 루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시한다. 자, 예를 들어 지금 B가 12로 계산됐어요. 자, 그런데 2-6이라는 역방향 비대행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2 어떻게 돼요?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14 빼기 6 하면 어떻게 됩니까? 8이 된다. 이거. 그죠? 항상 early start date는 맥시멈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렉 값이 2라고 이어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2-4일 경우, 2-4일 경우에는 렉 값이 제로가 early start date가 10일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원칙에서는 후행 작업에서 선행으로 연결되는 이 역방향의 연결선은 루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루프를 발생시키는 연결선들에 의해서 다시 early start, A의 early start를 다시 계산을 해도
최초에 결정된 선행 작업의 얼리 스타트 데이트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 지금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게 12인데 여기서 12에서 2 더하면 14. 다시 빼기 6 하면 8이 된다. 이거 8이. 예. 그래서 역방향으로 가는 이 비대응 관계는 무시해도 된다. 괜히 루프만 발생한다. 이거. A라는 그 얼리 스타트 데이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케이스 1, 케이스 2 동일하게 이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전체 계산할 때. 자, 후진 계산할 때를 봅시다. 자, 후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후진 계산은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 다음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역방향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백워드 컴퓨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백워드 컴퓨테이션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선행 작업에서 후행 작업으로 향하는 BDM 연결 관계 중 렉값이 최소인 관계를 선택해서 선행 작업의 LST를 계산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선행 작업에서 후행 작업으로 향하는 연결 관계 중에 렉값이 최소보다 큰 BDM 연결 관계에 의해 산정되는 선행 작업의 LST는 최소의 렉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LST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자, 무슨 얘기냐? 자, 후진 계산에서 선행에서 후행으로 연결되는 이 BDM 연결 관계 요 중에 렉값이 최소인 거를 기준해서 선행 작업의 레이트 스타트 데이트를 계산하자 이거예요. 자, 한번 샘플을 봅시다. 이건 케이스 2예요. 자, 하여간 부산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레이트 피니시 데이트가 30이에요. 32 빼기 19 하니까 13이 됐죠. 그죠? 자, 2-2를 기준해서 한번 A의 레이트 스타트를 계산하면 13 더하기 1 하니까 14 되죠. 빼기 2 하니까 12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B로 가는 정방향 비대면 연결관계 10-12를 기준해서 한번 A의 LSD를 계산해 봅시다. 13 더하기 11 하니까 얼마 되는 거죠? 24가 되는 거죠. 24에서 빼기 10 하니까 14가 됩니다. 자, 우리가 백워드 컴퓨테이션 후진 계산할 때는 선행 작업의 LSD 중에 미니멈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2-1로 했을 때는 12, 10-11로 했을 때는 14가 되니까 미니멈 값 12가 계산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후진 계산할 때도 선행에서 후행으로 연결되는 비대응 관계 중에 렉값이 최소인 그 비대응 연결 관계를 통해서 선행의 얼리 스타트 데이트를 계산한다. 자, 두 번째 원칙은 후행 작업에서 선행 작업으로 역행하는 연결선들, 즉 루프를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A로 B로 가다가 B에서 다시 A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무시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루프를 발생시키는 연결선들에 의해서 다시 LSD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최초에 결정된 LSD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2가 계산됐어요. 얼리 스타트 데이트가 레이트 스타트 데이트가 그러면 3-7을 통해서 B의 그 레이트 스타트 데이트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12 더하기 7 하니까 얼마죠? 19죠. 그죠? 19에서 3 빼면 얼마입니까? 19에서 3 빼면 1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레이트 스타트 데이트는 미니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걸 기준하면 다시 이게 16이 된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계속 루프만 발생할 따름이지 레이트 스타트가 미니멈이 잡혀야 된다는 원칙에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 이런 그 역방향의 그 비대응 관계는 최초로 계산한 레이트 스타트 데이트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방향 비대응 관계는 루프만 발생시킬 따름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과 후행을 연결하는 비대응 관계 중에 정방향 릴레이션십 중에 렉값이 최소인 걸 기준해서 전진 계산과 후진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케이스 1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B라는 액티비티의 레이트 스타트 데이트는 A가 지금 여기 그 후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죠? B는 후행이 A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양방향으로 됐다 보니까. 자, 그래서 28이 이미 결정됐다고 가정합시다.
28 빼기 15 하니까 13이에요. 자, 레이트 스타트 데이트와 레이트 피니시 데이트가 계산이 됐어요. 자, 이거에 정방향 연결선은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3-7과 11-14가 돼요. 그죠? 자, 3-7을 기준해서 B의 레이트 스타트를 계산해 봅시다. 13 더하기 7 하니까 20이죠. 그죠? 20 빼기 3 하면 얼마입니까? 빼기 3 하면 얼마가 되죠? 17이 돼요. 자, 근데 11-14로 하면 13 더하기 14 하니까 얼마죠? 27 빼기 11하니까 16이 되는 거죠. 16. 그죠? 16 더하기 18은 34. 이렇게 해서 B의 레이트 스타트 데이트와 레이트 피니시 데이트는 계산해요. 자, 그런데 28과 13은 이미 결정됐어요. 이걸 기준해서 한번 2-2를 다시 한번 A와 B 간의 그 정방향 요 릴레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16 더하기 1 하면 17이 되죠. 17 더하기 빼기 2 하니까 15가 됩니다. 그죠? 자, A와 B 간에는 렉이 이틀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틀이 레이트에서는. 자,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토탈 프로트보다 13 빼기 10, 3일보다 B가 갖고 있는 16 빼기 11, 15가 되는 거죠. 그죠? B가 좀 더 토탈 프로트가 많게 되는 겁니다. 자, 케이스 1은 좀 다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B라는 액티비티가 A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의 레이트 스타트와 레이트 피니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가 미리 계산된 레이트 스타트와 레이트 피니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B에서 A로 다시 레이트 스타트를 계산해도 A가 이미 결정된 레이트 스타트보다 작은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진 계산, 후진 계산에서 가장 비대행 관계의 그 렉 밸류가 작은 정방향 비대행 관계를 선택해서 하면 되지만 후진 계산할 때는 A 액티비티가 B라는 액티비티로 정방향으로 갔다가 또 B에서 A로 정방향으로 또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B는 A랑만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B의 후진 계산은 좀 다시 해줘야 된다. 그렇다고 A의 레이트 스타트가 변하진 않지만 B의 레이트 스타트와 레이트 피니시 레이트를 계산해서 정방향으로 이렇게 간 요 비대행 관계를 다시 감안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B라이너를 통해서 이제 비대행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E와 F 간에는 다중중복, 양방향 다중중복 관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F도 G와 후행 작업이 있고 E도 I와 후행 작업이 있어요. 자, L과 K의 관계를 보면 이거는 L이라는 액티비티는 A에 K에만 종속되어 있는 거죠. 케이스 2의 관계고 요 M과 N의 관계에서는 그 양방향 관계 요거는 케이스 1의 관계고 요거는 케이스 1 요것도 엄밀히 말하면 케이스 1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일정 계산을 쭉 한 겁니다. 일정 계산을. 그래서 사실은 비대행 기법을 발표를 하고 요 B라이너를 개발하면서 루프 현상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양방향 다중중복 관계에서 일정 계산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해결책을 찾아내서 정확하게 일정 계산을 해서 그 크리티컬 패스를 도출하는 그런 로직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당히 큰 고비였습니다. B라인을 만들면서 학문적으로 많은 그 성취를 이루었던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워킹데이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죠? 10, 25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일정 계산을 하기가 좋은데 이렇게 카렌다 데이로 나온 경우 일정 계산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카렌다 데이 나온 걸 기준해서 한번 쭉 계산해 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일정 계산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